서울 해화동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앞으로 신화영 양이 다니게 될 학교다. 아, 이게 내 학교구나 생각하니까 막 설레고 되게 기뻐요. 전국의 고등학생 80%가량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화영 양의 감회는 남다르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대학생이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길을 달려 여기까지 왔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뿌듯하고 기뻐요. 아니 이년만 참자. 도대체 왜안 4년 전 중학교 3학년 무렵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우리 조금만 참고. 화영이는 안 되겠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정말 그때 그런 심정을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진짜 이건 뭐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 상황에서는 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냥 보통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보통은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데 그때는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막막하고 그동안 잘 다니던 중학교마저 가지 않겠다며 버텼다. 그때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나중에 커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 다니고 매일 똑같이 가서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그런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어머니는 화영이와 함께 학교에 등교했다. 그저 중학교 졸업이라도 시키자는 심정으로 문자로 화영이를 다독이며 교문 밖을 지켰다.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응원하다가 점심시간 가까울 때 이제 엄마 이제 간다 이러고 메시지 보내고 그렇다 그러면 중학교만 졸업하자. 중학교만 졸업하자. 처음에는 이제 오죽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요것만 이제 마무리하자. 그때 당시엔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 졸업한 지 4년 만에 다시 중학교를 찾았다. 숨이 턱 막혔어요. 무슨 지옥문 같고 너무너무 들어가기 싫었었죠. 교실에 앉아있는 것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수업 시간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당연히 수업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극성분자의 개념 쪽으로 잡자. 모든 땅과 들과 산과 물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여섯째 날 무엇을 만드시냐면 인간을 만드세요. 제일 처음 만든 첫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때론 식은땀이 나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다른 친구들은 그냥 정말 평범하게 그냥 학교에 다니고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그런 생각 안 하고 네, 남들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 저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 고비를 간신히 넘어 신화영 양은 인문계 대신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했다. 공부에 대한 부담이 심하지 않을 거란 판단이었다. 학생 수가 적은 데다 다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기에 학교는 늘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인문계 고등학교와 달리 재미있는 실습 수업도 많았고 외국 고등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도 많았다. 이런 데가 고등학교구나, 재밌다 이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에 재미를 찾아가던 그때 드디어 우리 평창이 3번째 도전 만에 불현듯 하나의 꿈이 생겨났다. TV 속에 등장한 당당한 여성 앵커. 자신도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공부를 어디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대학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학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머물렀던 기숙사 방을 찾은 화영양. 여기가 제가 쓰던 책상이에요. 이 책상에서 막 공부하고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고등학교 3년을 함께했던 책상. 이곳에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지만 쉽지는 않았다. 기초가 부족한 데다 특성화 고등학교다 보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능과 관련된 수업은 점점 줄어들었다. 오전 시간에는 수능과 다른 그런 과목을 수업을 듣는다는 게 좀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다 보니까 교육 과정 자체가 수능을 준비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다른 학교처럼 또 뭐 수능반이 따로 있어서 그 수능반 학생들만 대상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보충을 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우리 학교 교육 과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짜 있어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불리해요. 혼자서 수능을 준비한다는 것은 고독하고 힘겨운 작업이었다. 늘 막막했고 과연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다. 혼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되게 막막하고 많이 속상하기도 했어요.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결국 대학 진학을 위한 첫 번째 도전에서 좌절을 맛봐야 했다. 2년 만에 혼자서 준비한 것 치고 나쁜 성적은 아니었지만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가기엔 부족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갔는데 또 나만 못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건 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재수를 결심하면서 여러 학원들을 전전했지만 채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재수생 전문 학원이 있잖아요. 또 실업계 전문 학원도 한 일주일 동안 가보고 그랬는데 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막 몸도 너무 지치고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고통스러웠어요. 나만의 방법, 나만의 스타일이 필요했다. 막막했던 화영이가 떠올린 건 EBS 인터넷 강의였다. 달리 선택이 없었기에 무작정 매달려보기로 했다. 먼저 집 가까이에 있는 독서실을 이용하기로 하고 매일 아침 독서실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해야 할 공부 계획표를 꼼꼼하게 짰다. 이 공부 계획이 화영양 공부의 시작이었다. 하루 계획표를 제대로 안 짜버리면 그 공부를 하면서도 조금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이렇게 마음을 제대로 다 잡은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지난 1년간 작성한 매일매일의 공부 계획들이다. 시험을 치르듯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위해 수능 시간표에 맞춰 공부할 과목의 순서를 정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예습.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예습을 충분히 한 후에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듣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화면을 멈추고 충분히 생각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될 때까지 몇 번이나 그 과정을 되풀이했고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야 진도를 나갔다. 무엇보다도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그 몰랐던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터넷 강의는 직접 선생님을 대하고 듣는 수업이 아니라 쉽게 지루해졌고 자연 집중력도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재미있게 집중력을 높이며 공부할 수 있을까? 우선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은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으로 배정하고 이 시 속에서 그런 사람이 강의를 듣다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나오면 화면 속의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다. 몇 번? 5번이 된다? 다른 길이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가요? 이매품이 아닌데 왜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선생님 정답 3번 아니에요? 3번 볼게요. 쓰러져 가는이라는 표현은 그일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짐을 표현한 것이로. 그렇죠. 쓰러져가느니 기대감이 아니라 그라는 인물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요? 쓰러져가는 발자국 소리라는 것을 들리는 마치 선생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으며 강의를 듣자 지루했던 인터넷 강의도 즐거워졌다.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은 혼자 질문을 던지며 코멘트를 달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지겹지가 않고 오히려 신이 나요. 그래서 한 번 본 내용이나 개념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어서 좋아요. 공부에 실증이 나거나 나태해질 때면 계획표를 다시 들여다보며 자신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날 계획은 꼭 지켜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날 정해놓은 것들은 다 하고 잤어요. 좀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막 피곤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정해놓은 거는 끝까지 다 했었어요. 혼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기와의 외로운 싸움을 했던 화영양. 그때 화영양의 유일한 친구는 어머니였다. 밤늦게 꼭 이 시간이었어, 그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독서실 끝나고 일로 와갖고 왔다 갔다 하고 나면 좋다고 집에 갔잖아, 그지? 세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99,900원에. 그거 보고 누가 사겠다, 야. 사겠지. 지금이야 웃을 수 있지만 지난 1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이었다. 제가 어떻게 안 하게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참 많이 안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고 이제 친구들은 대학 가고 자기 할 일 찾아서 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 많이 속상했어요. 그 무렵 화영양에게 힘이 돼줬던 것은 또 하나가 있다. 바로 자신의 롤모델인 김주아 앵커가 쓴 책이다. 그 책을 읽으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곤 했다.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입 준비를 하면서 힘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책 펼쳐보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다잡고 했었어요. 그 꿈은 커다란 활력소가 돼 화영양을 지켜줬다. 대학 입학식을 며칠 남겨두고 화영양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김주아 앵커를 만나게 된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뭘 배워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듣고 싶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여성 단독 앵커로 메인 뉴스를 진행했던 김주아 앵커. 롤모델이었던 김주아 앵커와 이렇게 나란히 걸을 수 있다는 게 화영양은 꿈만 같다.
나중에 흰방깔 가고 싶어? 네. 또 좋은 기회네.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사실 100번의 연습보다 한 번의 실전이 좋거든. 앵커 멘트 쓰는 법이나 읽는 법 등 앵커의 일을 잠깐 배워보기로 했다. 한번 읽어볼까? 오늘 밤 강원 영동 지방에 20cm 강원이 아니라 강원. 오늘 밤 강원 영동 지방에 20cm 이상 많은 센티미터. 센... 한국말이 의외로 어렵지. 이래서 내가 늘 주장하는 게 국어가 글쓰기만 해서는 안 돼. 말하기를 배워야 돼. 말하기를. 법인과 단체가 과가 안 되지. 우리나라 복모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면 하나가 안 되고. 잘했어요. 처음 치고 굉장히 잘하는 거야. 그래도 앵커 멘트 쓰라고 하니까 또 겁 없이 막 쓰고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잘 배워요. 나중에 가져가서 집에서 또 연습해봐요.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앵커가 되고자 아나운서에서 기자로 전직했다는 김주아 앵커. 나는 이제 전직을 해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앵커를 같이 하려니까 새벽 4시에 나가고 퇴근은 11시잖아. 그걸 내가 1년 2개월을 했거든. 중간에 몇 번 쓰러지고 링거도 맞고. 쓰러져서 링거 맞는데 회사에 말을 못 하는 거야. 회사에 말을 하면 경찰 기자 하지 말라 그럴까 봐. 난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 링거를 맞으면서 쓰러져 있는데 회사에서 너 어디서 농땡이 치냐고 막 욕을 먹는 거야. 그러면 링거 맞고 울면서 일어나는 거지. 사람들은 기자가 되는 게 앵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난 제대로 된 앵커를 하고 싶어서 기자가 된 거야. 앵커의 길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앵커만을 보니까 그래서 그 일이 정말 어떤 건지 확실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아주 좋은 말 했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 지금 자기가.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꿈을 갖잖아? 그럴 때 보여지는 것, 잠깐 보여지는 것만 갖고 내 꿈을 갖는다? 그냥 40분, 50분 TV에 나오는 모습만 보고 오, 앵커 멋있어. 그것만 보고 앵커 꿈을 가지면 그 사람은 앵커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지. 뭐든지 어떤 일이 되고 싶고 그러면 그 일을 되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미래가 있을지까지도 다 공부하고 알아봐야 돼. 그 다음에 꿈을 정해야지. 이제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앵커의 길은 멀고 또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비록 아무 준비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영 양은 김주아 앵커와의 만남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다. 고등학교 때 자기가 원하는 꿈을 정했고 그것을 위해서 가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대학을 또 진학을 했고 그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꿈을 어떻게 이뤄갈지 굉장히 궁금해요. 막연하게만 품었던 앵커의 꿈에 하영 양은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얘기 나누면서 내가 이 꿈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어떤 경험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처럼 가족들이 모였다. 화영이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조촐한 파티다.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예? 네, 알겠습니다. 화영이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며 건배.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힘겨운 시간들을 묵묵히 기다리고 지켜준 가족들 덕분이란 걸 하영 양은 알고 있다. 며칠 후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화영 양.
오늘은 또 다른 시험이 있는 날. 새로운 도전의 날이다. 시험 잘 보고 와. 알았지? 그랬다. 화영 양은 지난 겨울에도 멈추지 않고 영어 공부를 했다. 영어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지금은 발걸음을 멈출 때가 아니다. 또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화영 양.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학이라는 작은 꿈을 벌써 이뤘고, 또 오히려 앞으로 제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매일매일이 막 기대되고 설레요. 화영 양에게 공부는 이제 희망의 도구다. 꿈을 가진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진다.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